딥러닝을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 AI 가속기는 현재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FPGA, ASIC, 그리고 GPU. 시청하시기에 앞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기 위해 딥러닝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FPGA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반도체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은 걸핏하면 멈춰버리거나 몇 년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져가는 데에 비해 FPGA는 수십 년간 오류 한번 나지 않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절대 고장이 나서는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 대형 여객기, 방산, 우주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죠. FPGA는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는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이트보드처럼 쓰고 지우고 내부 구조를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한번 회로가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FPGA의 이 화이트보드 같은 특성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인 칩 자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객들이 FPGA 업체에 칩을 주문하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화이트보드처럼 로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칩이 납품됩니다. 공급업체들은 개발자들이 내부를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칩을 받은 고객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자 목적에 맞게 회로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며 계속해서 회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능과 전력 소모 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게 되면 FPGA가 AI 가속기 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칩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다른 프로세서들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인해 범용적 용도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항공, 우주, 방산 등 특수 영역이나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전 테스트용으로 제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야기할 주문형 반도체 ASIC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FPGA는 IC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문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ASIC은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지만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한마디로 FPGA는 비쌉니다. 또 하드웨어 설계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이죠. 그러나 수정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AI 환경에 적합한 프로세서로 부상하면서 비싼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점차 수요가 증가하며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일링즈와 인텔의 자회사 알테라가 FPGA의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SIC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준말로 특수 목적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를 말합니다. 주문자가 원하는 기능만 최소한으로 넣은 관계로 주문자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내면서 그 안에서 가장 작게, 전력 소모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어 기본적으로 매우 비쌉니다. 주문량이 많을수록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죠. 각각의 목적에 맞게 따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현재 딥러닝 도입 단계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량이 적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점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산에 돌입한 후에 발견하게 되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대로 생산되며 생산 후에는 회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FPGA보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ASIC은 맞춤 생산된 칩들이기 때문에 성능, 전력 소모, 가격까지 FPGA보다 뛰어나죠. GPU는 게임의 그래픽 작업에 쓰이던 칩으로 병렬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병렬 처리란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행 능력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에 적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반도체가 되었죠. GPU는 비디오 처리, 이미지 분석, 신호 처리에 최적화되어 현재의 딥러닝 트레이닝에 가장 유리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학습에는 GPU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다만 발열이 심하다는 것과 연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GPU의 한계입니다. AI 칩들은 목적에 따라 학습용, 추론용으로 나누고 환경에 따라 데이터 센터용,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분류합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용도인데 딥러닝의 은닉층이 많을수록 그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로 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시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용 AI 칩은 병렬 처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 때문에 GPU가 이 영역에서의 절대다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론은 딥러닝 학습이 완료된 후에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딥러닝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HX WX 플러스 B에서 가중치인 W와 바이어스를 이미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찾아두었기 때문에
X자리에 데이터를 넣어 예측값인 HX를 도출하는 과정이 추론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딥러닝 학습 과정을 통해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추론은 단순히 대입하고 결과값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FPGA, ASIC, GPU 외에 CPU도 추론에서 사용됩니다. 환경에 따라 나눈 데이터 센터와 엣지 디바이스는 데이터 센터는 중앙 서버를, 엣지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형 클라우드라면 엣지 디바이스는 말단기기, 최종 사용자 기기인 것이죠. 딥러닝 초기인 현재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중앙에 쏠리는 클라우드 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넘어설 것이고 이로 인한 속도 지연,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엣지 컴퓨팅이죠. 사용자들의 말단 기기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중앙의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클라우드 렛이라는 하위 개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클라우드 렛은 클라우드와 작은 것을 뜻하는 렛의 합성어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영상에서 다룬 CDN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래 웹사이트 서버에서 응답하는 것이 아닌 세계의 각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서버에서 대신 요청을 처리하는 것처럼 중앙 클라우드 대신 클라우드 렛이라는 가장자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럼 이제 가트너가 발표한 AI 가속기 자료를 해석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가트너는 AI 반도체들의 발전을 3번의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이전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2021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보입니다.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시점에는 GPU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학습용 칩은 GPU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엣지 디바이스용은 아직 기술력 부족으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추론에는 GPU와 함께 X86, 인텔의 CPU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의 추론 분야는 FPGA, GPU, ASSP가 골고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ASSP는 앞서 소개한 ASIC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ASIC이라는 뜻입니다. 1세대는 GPU 전성시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두 번째 변화의 물결이 올 거라 가트너는 예상했는데요. 2021년 전후로 GPU가 내리막을 보이고 ASIC의 시대가 2024년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GPU는 데이터 센터의 훈련용으로 사용되지만 그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 떨어진 점유율만큼 ASIC이 가져갑니다. 데이터 센터의 학습과 추론 양 영역에서 ASIC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텔의 CPU, X86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추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FPGA는 1차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엣지의 추론에서 GPU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SIC이 차지합니다. 가트너는 결국 FPGA가 비용 저감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 예상한 것이죠. 최근 엔비디아가 GPU가 몰락하더라도 딥러닝의 왕자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부족한 현금에 주식까지 얹어 암을 인수하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암을 인수한다는 것은 사실 그 고도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지닌 엔지니어들을 인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트너가 예측한 세 번째 물결은 뉴로모픽의 시대인데요. 뉴로모픽이란 뇌를 보고 모방한 첨단 반도체를 말합니다. 언젠간 가야 할 길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많은 반도체죠. 앞으로의 AI 반도체 시장은 각 기업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장과도 같은 각 기업들의 생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백색나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